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건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인권을 말하는 나라가 암살을 준비하고 평화를 외치는 동맹이 선제 타격을 계획했습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지도자가 국제법을 비웃는 작전에 서명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40년간 쌓여온 지정학적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두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엔 안보도 있고 정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거대한 경제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주사위, 네타냐후의 칼. 이 작전의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두 사람의 머릿속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출발점이 달랐지만 하메네이 제거라는 하나의 결론에서 완벽하게 교차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고 수십 년간 공개 선언해온 나라입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에 자금과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고 이란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날 이스라엘의 안보는 구조적으로 끝납니다. 네타냐후에게 이번 작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해 이란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후퇴시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훨씬 복잡하고 훨씬 냉혹합니다. 첫째는 정치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흔들리던 트럼프에게 전시, 대통령 타이틀은 보수 지지층을 강력 결집시키는 마법의 카드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부 위기 국면에서 급등했습니다. 둘째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붕괴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은 완전히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동 불안정은 미국 셰일 기업들의 황금기를 열어줍니다. 텍사스의 유전들이 풀가동되고 미국산 LNG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셋째는 반미 저항 축의 해체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지면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로 이어지는 이란 지원 네트워크 전체가 자금줄을 잃고 흔들립니다. 미국 주도의 중동 패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암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중동 체스판을 한 수에 엎으려는 거대한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호르무즈의 눈물, 이란의 반격, 불타는 중동. 이란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텨온 나라, 중동 전역에 수십 개의 대리 무장 세력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온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 한 명이 사라져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분산형 보복 시스템을 수십 년간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하메네이의 생사가 불분명한 그 순간 이란 혁명 수비대는 독자적으로 보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 없이도 움직이는 몸, 이것이 이란이 구축해온 저항 인프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습 이후 바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반격의 타깃은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인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와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등 주요 도시와 미군 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목줄 호르무즈, 너비 불과 33km,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이 좁은 바닷길이 지금 인류 문명 전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 해상군은 걸프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루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약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30%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 대부분이 이 길로 나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일본은 90% 가까이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봉쇄가 현실이 된 순간 세계 공급망의 시계가 멈추게 됩니다. 유조선 운임은 하루 만에 3배로 폭등한 사례가 있었으며 항로에 있던 유조선들이 방향을 틀거나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발빠르게 정유 공장들은 긴급 재고 점검에 들어갔고 각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겁니다. 인플레이션 2차 충격,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 실제 지난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그 다음날 국제유가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WTI가 장중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55달러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20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확히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주유소 휘발유 값이 오릅니다. 트럭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의 모든 물건값이 따라 오릅니다. 비료 원료도 석유라서 식품 가격도 오릅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원료까지 전방위 폭등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연쇄 폭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은행들이 최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오고 있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폭등하니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악몽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최소한 호르무즈는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그 충격의 비교조차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히 높은 나라들은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달러 강세로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수입 원가가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의 양면 전술, 불확실성이라는 무기. 트럼프 특유의 최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압박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상대방을 불확실성 속에 가두는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둘째, 국내 지지층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셋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통해 특정 세력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25년 6월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한 첫날부터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일반 투자자에게 공포이지만 정보를 가진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어떤 섹터가 웃고 어떤 섹터가 울까요?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뉴노멀의 시대 위기 속의 승자와 패자. 위기가 오면 모두가 망할 것 같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폭등하는 자산이 있고 평소에 잘 나가던 섹터가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지형도를 지금 머릿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승자 섹터부터 짚겠습니다. 첫 번째, 방위산업주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 드론, 전투기, 탄약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RTX는 수주 폭증으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현대로템이 주목받습니다. 방산주는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 강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정유에너지 기업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어서면 셰일 기업들의 마진은 수직 상승합니다. 엑슨모빌, 쇠브론, 미국 LNG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급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단기적으로 재고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과 달러입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금은 구조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강세는 미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높입니다. 반면 패자 섹터는 어디일까요? 항공주와 해운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동 노선 운항 중단과 항로 변경으로 운영 비용이 폭증합니다. 소비재와 유통기업들도 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의 화학철강 제조업 기업들은 마진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신흥국은 달러 강세와 유가 폭등의 이중 압박 속에 외환 위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위기의 지형도가 보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왜 하메네이를 겨냥했는지, 그 작전이 어떻게 중동의 판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가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전쟁은 부를 파괴하지 않는다. 부의 위치를 바꿀 뿐이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걸프전 이후, 이라크전 이후 매번 충돌이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의 패권 지형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폐허에서 출발했고 누군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에 에너지와 방산 비중을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섹터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수년간 구조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 또는 금 ETF를 안전판으로 인식하세요. 극도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금은 여전히 가장 검증된 피난처입니다. 셋째,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화학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가 압박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 불확실성에 대비할 때입니다. 진짜 기회는 혼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옵니다. 패닉셀링에 휩쓸리는 것도,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더 길게 보면 이번 충돌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화석 연료의 무기화,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의 충돌, 미국, 중국, 중동의 삼각 패권 경쟁은 향후 10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메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공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자 여러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위기를 먼저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저의 약속에 대한 화답입니다. 감사합니다.